자, 양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탭이 다 주셨죠? 안 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탭이를 많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가을 전지도 안 해놓고 지금 도장지가 어마하게 많이 나온 상태에서 홀라당 전지를 해놓고 탭이를 갖다 또 엄청나게 퍼붓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강전지에 엄청나게 비료를 많이 주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세질 겁니다. 도장지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식물의 구성은요, 탄소, 산소, 수소가 96%예요. 탄소, 산소, 수소는 여러분들이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주지를 않아. 그냥 물이나 토양이나 공기 중에 다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안 줘. 근데 나머지 96%에 4%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탭이도 주고 비료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안 주셔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토양 검정하고 그 토양 검정에 따라서 비료를 주고 탭이를 주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매년 한 나무에 한 포씩 줬으니까 올해도 한 포 주고 내년에도 한 포 주고 후년에도 한 포 주고 5년 전에도 한 포씩 주니까 그 토양에는 비료나 양분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 검정을 하면 기준치 다 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주면, 탭비료를 안 주고 비료를 안 주면 우리 복숭아 농사 망치는 줄 알아? 절대로 안 망쳐요.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줄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양 검정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토양 검정을 해야지 우리 밭에 양분이 적은지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작년부터 매년 한 포씩 줬으니까 올해 또 한 포씩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을 도장지도 안 치고 내버렸다가 전지를 홀라당 한 상태에다 비료나 탭비료 그만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세를 가지고 처음 농사를 시작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지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별 교육을 받으면서 그 도장지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월별 교육을 받으면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4% 중에 다량원소라고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이게 다량원소예요. 식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원소, 이게 3.5%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량원소, 미량요소 영양제 주면은 뭐 깔이 좋아지고 당도가 좋아지고 다 그렇게 해서 속아서 여러분들이 저 미량요소 영양제 막 2만 원, 2만 5천 원씩 주고 막 뿌리잖아요. 농약 칠 때. 안 주셔도 된다. 0.5%를 주기 위해서 그거는요, 탭에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비료를 나무들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물이 필요한 겁니다. 물을 주시면 돼. 이렇게 잔뜩 주고 물은 안 줘. 써먹을 수 있어요? 못 써먹어요. 왜? 물에 녹아서 나무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탭비는 잔뜩 줘놓고 물을 안 줘. 나무가 활용해요? 못 활용해요?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는 계속 양분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삐등삐등 마르다가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그 밭의 땅에 쌓여있던 양분들이 빗물에 의해서 녹아서 한꺼번에 또 장마철 되면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철 되면 도장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죠. 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셔도 돼. 안 주시면은 내가 절대로 내 농사를 못 짓 것 같으면 줄여서라도 조금씩 줄이세요. 이따 저희 과수원 포장도 현장 교육을 할 건데 그 포장도 올해 지금 2년째 3년째 지금 탭이나 비료 아무것도 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장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예? 근데 여러분들 과수원은 우리 포장보다도 더 심할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년 말씀드리잖아. 토양 검정을 하라 그러고 왜 토양 검정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게 산도, pH, 우리 밭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비료를 얼만큼 줘야 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토양의 pH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갖다만 퍼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짓, 바보 짓을 하고 계시는 거야. 왜? 여기 보시면 6.0에서 7.0이 중성이에요. 그래, 내 밭에 중성 토양을 만들어 놨을 때 내가 비료를 주면 그 비료가 다 나무가 빨아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토양을 산성 토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질소 갖다 주고 가리 갖다 주고 칼슘 갖다 주잖아요. 나무가 지금 보시면 요 파란 박스 안에 보면 가리, 초록색, 인산, 노란색, 마그네슘, 갈색, 유황 이런 거를 보면 가운데 저 끝에 질소 가운데가 제일 띠가 넓잖아요. 띠가 넓은 게 뭐냐면 흡수율이 제일 높은 거야. 요 중성을 맞춰놔야지 이 다량 원소인 이 성분들이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맨 꼭대기에 있는 질소를 보세요. 파란 박스 맨 끝에 6.0이라고 해서 5.5 있잖아요. 띠가 벌써 굵기가 틀리잖아요. 흡수율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5.5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질소를 주잖아요. 내가 우리 밭에다 질소를 5포를 줬어. 그러면 식물이 빨아먹는 거는 3포밖에 안 돼. 그 나머지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겨? 흙이 움켜쥐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5포를 주고 3포만 복숭아 나무가 빨아먹고 3포는 그냥 바닥에다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pH를 6.5나 7.5에 맞추면 여러분들이 5포를 주면 5포를 다 나무가 빨아먹어. 그러니까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H도 안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갖다 줘도 여러분들이 될 수가 없는 게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산이라는 겁니다. 인산은 여러분들 토양 검정을 해보면요 인산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불용성 인산이 많어. 왜? pH가 안 맞으면 흙이 꽉 끌어안고 있는 인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어. 흙이 꽉 끌어안고 있는 인산은요 복숭아 뿌리가 흡수를 못해. 빨아먹지 못해. 왜? 흙이 꽉 쥐고 있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 저기 산도가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가거나 하면요 흡수율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산을 줘도 토양에만 많이 있지 식물은 빨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H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토양 검정을 안 하면 이 pH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영양 성분은요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량작용도 하고 상승작용도 하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작용을 해서 흡수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깔을 잘라기 위해서 인산만 드립다가 갖다 들이붓잖아요. 그러면은 인산이 빨간 줄 있잖아. 얘하고도 작용을 하고 얘하고도 작용하고 얘하고도 작용하고 얘하고도 작용하고 얘하고도 작용하고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인산만 많이 주게 되면 여기 보시면 마그네슘은 더 플러스 파란색이 뭐예요? 상승작용. 서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은 뭐냐면 기량작용. 구리와 인산은요 기량작용이라는 건 서로 흡수를 억제를 시켜. 그래서 인산을 많이 주면 구리가 흡수가 안 되고 규산이 흡수가 안 되고 아연이 흡수가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은 어떻게 예를 들으면 되냐면요. 사람들이 민간요법으로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위 안 좋은 사람은 뭐를 먹으라 그러냐면 느릅나무를 삶아서 먹으래. 그래서 주구장창 위가 안 좋아가지고 주구장창 느릅나무를 1년 내내 삶아서 먹잖아요. 위는 좋아져. 근데 건강이 안 좋아. 왜? 간이 망가져.
그러니까 민간요법은요, 하나만, 그것만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약을 먹으면 다른 기관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삼만 갖다 막 들여갖다 주면 다른 원소들이 흡수가 안 되고 서로 기량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는요, 적당한 양을 주었을 때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현상이 나와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다 해서 뭐 갖다 막 퍼붓고 이런 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 검정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뭐 다량 원소의 요소들은 다 분석이 돼서 뭐는 높고 뭐는 낮으니까 높은 거는 좀 줄여주고 없는 거는 좀 갖다 더 보충해주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지 토양이 좋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양을 만들어서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과실을 만들려면요, 일단 잎이 좋아야 돼. 이파리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 퇴비를 잘 주고 영양제를 잘 주고, 여러분들 농약 주시면서 꼭 농약 파시는 데서 꼭 영양제 하나씩 껴주죠. 이거 주면 당도가 좋아진다고, 이거 주면 과일이 커진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거 차라리 그 돈으로다가 여러분들 막걸리를 사 드셔. 진짜로요.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영양제를 주는 건요, 잎을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잎에서 양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양분이 과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무에 과일이 달리는데 1번 과일이 있고 2번 과일이 있어요. 어느 과일이 맛있어? 1번. 그죠? 다 알아. 다 1번 과일이 좋은 건 알아. 근데 왜 1번 과일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햇빛이 잘 비추기 때문에 1번 과일이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과수원에도 햇빛만 잘 비추게 만들면 과일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복숭아 나무에 햇빛이 다 잘 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과일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의심스럽고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분명히 가을에 전지 안 하고 지금 2월 달에 홀라당 잘라낸 과수원, 또 퇴비 갖다가 또 엄청나게 뿌려놓은 과수원, 그런 과수원은 도장지가 엄청나게 우거져서 진짜 과일이, 이 과일이 햇빛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잎이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광합성을 많이 해서 양분을 많이 만들어서 그 양분을 과일에 저장이 되니까 과일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과일이 좋은 거는 잎이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과일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숭아 밭이 도장지가 엄청 우거지고 진짜 일을 해야 될 잎들이 도장지에 의해서 가려지고 햇빛을 못 받는다. 좋은 과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과일들이 이런 과일들이에요. 속에 있는 거. 도장지가 다 햇빛을 뺏어가고 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 과일은 여기 있는 과일보다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조건 햇빛이 잘 들어가야 돼. 복숭아는 더더군다나 햇빛을 좋아하는 작목이에요. 왜?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그 양분을, 포도당 양분을 만들면 다 체관을 통해서 과일로다가 그 양분이 다 저장이 돼야 돼.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과일은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광합성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위에 보시면 뭐 6H2O 그 분자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외울 수가 없어. 저도 못 외워, 이건. 근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이게 어떤 건가지를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 그게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게 저 분자 화학식이에요. 6개의 물과 6개의 이산화탄소와 햇빛만 충분히 비추게 만들면 광합성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합성을 잘하게 하려고 하면 뭐를 하면 돼? 여러분들이 복숭아 나무에다 뭐 해주면 돼요? 뭘 줘야 돼? 물!
물을 제일 많이 주셔야 돼. 물만 잘 주시면 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탭이 어차피 다 준 거고 전지 다 한 거고 물만 잘 주시면 돼. 그 다음에 햇빛만 잘 비치게 만들면 된다고요. 도장지가 일을 하는 잎들의 햇빛을 가리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안 가려지게 자꾸 도장지를 치셔야 돼. 도장지를 한 발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서 도장지를 친다. 그거는 늦은 거예요. 도장지는 언제 쳐야 돼 그러면? 수시로. 나오면 자르고 나오면 자르고 나오면 자르고.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 벌써 도장지를 안 자르고 도장지가 엄청나게 우거진 상태에서 전지를 홀라당했기 때문에요. 도장지는 엄청 나오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내버두면 도장지가 한 발씩 자랄 거예요. 근데 한 발씩 자란 상태에서 도장지를 잘라준다. 절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못 잘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 나오면 자주 잘라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하고 가야 돼. 근데 올해 그렇게 그거를 못 자르면요. 내년에 후년에 똑같이 또 힘들게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물을 잘 주셔야 돼. 물. 그 다음에 햇빛을 잘 비추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저희 시험장에 전지를 해놓은 나무의 결과지예요. 자, 이런 잔가지들 많죠? 이런 잔가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 이런 잔가지들은 어디에 많이 만들어져요? 햇빛이 잘 비치는데. 햇빛이 잘 비치는데 얘에 있는 가지들은 다 짧어. 근데 대부분 가능적인 농가 가면요. 결가지가 다 이만해. 잔가지가 없어. 왜 없어요? 잔가지가 왜 없는 것 같아요? 예, 햇빛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을 전지도 안 하고 도장지가 엄청나게 우거진 상태로 있으니까 이 안에 짧은 결가지가 처음에 만들어져도 도장지가 꽉 우거차서 햇빛이 안 들어가면 그 결가지가 어떻게 돼요? 삭달이 들어서 죽어요. 말라 죽는다고. 그래서 이 결가지들이 도장지가 우거진 상태에서 결가지가 만들어지면요. 이 도장지도 살기 위해서 햇빛을 보기 위해서 도장지가 크는 만큼 결가지도 크는 거예요. 그래서 결가지들이 짧은 결가지가 없고 다 큰 결가지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지하러 들어가면 짧은 결가지가 없고 다 긴 결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가지만 남겨놓고 전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100% 강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러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가지만 남겨두고 잘랐어. 이렇게 잘라놨어. 그럼 이 나무가 6월달 되고 7월달 되면 그대로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 도장지가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또 꽉 들여 차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지를 못 잘라내면 얘는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전지를 해야 되고 후년에도 이렇게 전지를 하고 그 후년에도 이렇게 전지를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셔야 돼. 그래서 가을 전지도 하시고 자꾸 도장지를 쳐줘서 짧은 결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안정된 수세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가을 전지 안 하신 분들 과수원을 보면 이럴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과수원을 자, 아까 그런 나무처럼 깔끔하게 홀라당 다 잘라냈어. 그죠? 시원하죠? 시원해. 그 얘네들이 가만히 있냐? 가을 이제 여름 되고 봄 되고 여름 되면 그 잘라낸 만큼 도장지가 술술술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럴 때 자꾸 이 노란 연녹색이 된 시기에 잘라주시면 자르기도 쉽고 어떤 걸 자를지 다 구별이 돼. 딱 보시면 뭐 어떤 걸 잘라야 될지 딱 구별이 되잖아요. 그것만 자르면 돼 그냥. 근데 이게 더 커지고 더 자라면 이 연한색이 없어져. 꽉 우거져. 그럼 뭘 잘라야 될지 몰라. 들어가서 잘라내면 어떤 걸 잘라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몇 개만 잘라내면 속이 훤해. 자를 수가 없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봉지가 잘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안에 햇빛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과일이 맛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잘라내야지,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르려면 못 자른다고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개만 잘라면 너무 훤한 것 같고 너무 많이 나무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잘라내지 못해 이런 형태를 반복적으로 매년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 여러분들 매년 이렇게 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은 봉지가 안 보이지만 잎이 다 떨어지고 가을 되면 봉지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봉지가 엄청 많이 보이지. 여러분들 지금 전지하는 데 가시면 노란 봉지 매달려 있는 데 있죠? 거기 가면 노란 봉지가 매달려 있는 데를 보면 꼭 거기에 동반하는 게 뭐예요? 아니지. 도장지. 노란 봉지가 있으면 도장지가 엄청나게 우거진 도장지가 보일 거예요. 도장지가 없는 데서는 봉지가 보이지를 않아. 근데 봉지가 노랗게 보였다 하면 무조건 이런 도장지가 엄청나게 올라온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노란 봉지가 많이 보인 데는 그만큼 낙하가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수원이 지금 노랗게 봉다리가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밭은 너무 수세가 세고 도장지가 너무 많이 나온 밭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가을 전지도 안 하고 똑같이 또 이런 순환을 반복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져야 되고 후년에도 이렇게 되고 그 후년에도 똑같이 매년 여러분들 이렇게 농사 지실 거냐고요. 돈이 되겠어요? 돈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고리를 어디선가 이 고리를 끊어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농사를 안 짓고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 고리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끊어주느냐?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전쟁을 하는 데서 고리를 끊어줄 거냐? 퇴비를 안 주고 수세를 안정시키고 가서 줄 거냐? 여름에 도장지를 자꾸 쳐주실 거냐? 여러분들이 도장지가 너무 다른 거 했냐고 바쁘고 도장지 칠 시간이 없어서 못 친다고 한탄만 하실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갈 건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진짜 여러분들 매년 이렇게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 어디선가 이 고리를 여러분들이 끊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도장지를 쳐주시든지 가을 전지를 해 주시든지 퇴비를 좀 줄여 주시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매년 이렇게 가셔야 돼. 자, 이거 보세요. 한 가지에 이렇게 두렁두렁 달려도 과일이 어때요? 그죠? 누런 봉지를 씌워놨는데도 깔이 들어가. 왜 그래요? 햇빛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일이 수확되면 결과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네발처럼 딱딱딱 뺐죠? 여기서 내가 전지를 하면서 골라서 쓰면 돼. 필요한 결과지를 골라서 쓰면 돼. 이런 결과지를 받으려면요, 햇빛이 잘 들어가야 돼. 햇빛이 없으면 이런 결과지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도장지가 우거져서 햇빛이 안 들어오면 얘는 죽거나 아니면 지도 햇빛을 받아서 도장지하고 경쟁해서 도장지만큼 길어져서 햇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지가 길어지거나 이거예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어도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를 안 키워도 돼. 여기서 끝을 빨리 맞고 얘는 햇빛이 잘 들어오면 얘는 빨리 끝을 맞고 내년에 꽃이 피고 잎을 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7월 5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5일까지 신초 생장이 딱 멈춰져야 돼. 근데 햇빛이 잘 들어오면 신초 생장이 딱 멈춰져. 햇빛이 잘 들어오고 수세가 어느 정도 적당히 유지를 하면 도장지가 안 나오고 수세가 없으면 신초가 딱 멈춰서 내년 그때부터 7월 중순부터 내년에 필 꽃을 만들고 꽃눈을 만들고 잎눈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안 크는 거야. 근데 도장지가 우거져서 햇빛이 안 들어가. 그래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늘에 가려져서 삭달이 있어서 죽으니까 나도 햇빛을 보고 자꾸 커나가니까 도장지가 커지고
끝을 막아서 내년에 꽃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꽃눈을 만들 새가 어딨어. 나도 살기 위해서 길어져야 되는데 자꾸 생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꽃눈 만들어지는 게 늦어져.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잎눈도 없고 꽃눈도 없고 가지만 길게 자란 게 있어. 그런 것들이 제 시기에 멈춰지지 못하고 꽃눈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햇빛 잘 들어가게 만드셔야 돼요. 자, 이런 잔가지들을 많이 만드셔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가시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긴 가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3개씩 4개씩 따라놓는 가지는 있잖아요. 앞에 있는 과일은 크고 뒤에 있는 과일은 작고 크고 작고 울망졸망 이렇게 돼. 근데 이런 잔가지에다 하나씩 따라놓는 그런 과일들은요, 과일이 똑고로 깔이 잘 나고 햇빛이 잘 드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가지들을 만들려면요, 무조건 햇빛이 잘 들어가야 되고 도장지를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일들이 다, 자, 보기 좋잖아요. 그죠? 이 속에 들어가서 보면 환하잖아요. 햇빛이, 하늘이,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하늘이 보이잖아. 하늘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햇빛이 속으로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과일이나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예? 과일이 똑고루 되는 거. 과일이 똑고루잖아요. 과일이 크고 작은 게 없잖아. 단가지에 하나씩 놓고 다르면 과일이 똑고루 되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늘이 보이잖아요. 햇빛이 뻥뻥뻥 뚫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지 돈 되는 복숭아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런 고리를 끊지를 못하면 여러분들 이런 과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봉지를 딱 씌우면 이 시기에 도장지가 엄청 나올 시기예요. 그죠? 그 시기에 벌써 도장지를 쳐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사모님들 많이 나오셨지만 봉지 씌우는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사모님? 11만 원? 13만 원, 14만 원 하잖아요. 그 여기 오신 사장님들 봉지 그 14만 원 아끼려고 끌고 가서 봉지를 씌우면 돼요, 안 돼요? 남자들 봉지 씌우게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남자들은 봉지를 씌울 수가 없어. 신체 구조상 봉지를 못 씌워.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해야 돼? 그렇죠. 도장지를 잘라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봉지 씌우기도 쉬운 거예요. 그 14만 원 아끼자고 이때까지 도장지 안 치고 봉다리 다 씌우고 난 다음에 도장지 치러 가잖아요. 가지가 한 뼘씩 뻗어서 미친년 머리 뻗듯이 뻗어나가지고 도장지를 칠 수가 없어. 이게 돈 버는 거라고. 이게 남자들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예? 사모님들, 아저씨들 봉다리 젓갈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시키지 마요. 그게 돈 못 버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서 보면 남자 사장님들이 봉지 씌우는 분들 그 밭은 농사 못 짓는 분들이요, 진짜로. 남자들은 도장지 치러 다니셔야지 그게 돈 버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도장지를 쳐 주셔야지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지금 전지를 하면 지금 전지를 깔끔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필요한 가지들만 남겨놓고 전지를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가지들만 딱 남겨놓고 전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우기 과일이 달리고 6월달 될 때도 내가 전지한 그대로 있어야 돼. 왜? 내가 필요한 가지들만 남겨놓고 전지를 했으니까. 근데 7월달 되면 내가 전지한 거 그대로 있어요? 7월달 되면 어떻게 돼 있어? 도장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필요한 가지만 두고 잘랐어. 그럼 과일을 수확할 때까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가야 돼. 왜? 여러분들이 자를 때 햇빛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잎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과일 달린 것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도장지 다 쳐내고 결과지 남겨놓고 전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태로
과일이 수확할 때까지 그 상태로 가야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2월달에 전지 홀라당 해놓고 깔끔하게 해놓고 6월달, 7월달 되면 잘라낸 상태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전지하기 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같은 상태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게 우리 작년에 우리 시험장에서 몽부사 봉지 씌워가지고 한 거예요. 이쁘죠? 우리 시험장에서 이거. 자,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네.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해놔야죠. 햇빛도 잘 들어가고 과일도 좋지만 여기다가 농약을 한번 쳐봐요. 농약이 잘 묻겠어, 안 묻겠어요? 잘 묻지. 이런 데서 깍지벌레가 생길 수가 없지. 왜? 햇빛 바람이 잘 들어가고 농약을 한번 쳐도 농약이 잘 들어가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도 포장해 보면 이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 지금 보이죠? 예? 요때 잘라야 돼, 무조건.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요 정도만 두고 이 노란색 도장지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일을 해는 애들은요, 요 안에 있는 시커먼 잎들이 처음에 내가 필요로 해서 남겨놓은 결과지에서 나온 잎들이에요. 거기서 잎이 나온 애들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과일로다가 자꾸 전달을 해야 돼. 이 잎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잎이고, 이 잎들이 진짜 여러분들 복숭아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잎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최대로 아껴야 돼. 처음 여러분들이 남겨놓고 나온 가지에서 나온 잎들. 근데 도장지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 도장지가 우거지면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의 과일을 만드는 이 필요로 하는 잎들이 도장지에 의해서 가려지겠어요? 안 가려지겠어요? 도장지가 이게 점점점 커지면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햇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얘는 잎이 떨어지든지 가지가 삭달이 들어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지만 커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일을 해야 될 일은 얘네들이고, 얘네는 말 그대로 도둑가지야. 도둑놈이야, 도둑놈도. 얘네들이 양분을 만들면 얘네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든 양분은 다 어디로 가야 돼? 과일로 가야지. 근데 도장지가 지 크는 쪽으로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자꾸 잘라주셔야 돼, 수시로. 그래서 이게 전화오는데 수시로 위에 있는 잎들을 자꾸 잘라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렵지도 않아요. 도장지 치면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치고 굉장히 어려워서 못 치고 바빠서 못 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길러놓고 칠래니까 엄두도 안 나고 이렇게 크게 질러놓고 잘라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낫으로 쳐도 돼. 낫으로 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여기 가위로 그냥 쳐요. 가위로 치든지 이런 가위로 치든지 노란색 자르기도 쉬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라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햇빛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자꾸 수시로 쳐주셔야 돼. 근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특히 가을 전지 안 하신 분들이 홀라당 잘라내서 강전지를 한 과수원에 퇴비도 잔뜩 준 그런 과수원은 도장지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엄청 나오겠죠? 이게 도장지 한 번 쳐준다고 안 나올까요? 이렇게 쳐주면 또 나와요. 또 치면 또 나와.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세를 센 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거를 포기를 하면 내년엔 또 똑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올해는 도장지는 언제 쳐요? 어느 때 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보면 쳐내면 돼요. 왜? 나는 처음부터 전지를 할 때 이놈들을 원하지 않고 이놈들을 생각지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원한 거는 필요한 가지, 결가지 남겨놓고 다 전지를 했으니까 그 상태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나오는 족족 잘라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일을 하는 잎들이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예. 자, 대부분 관행적으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위 들고 가서 몇 개 자르면
진도도 안 나가죠. 몇 개 자르면 벌써 밑에 잎들은 떨어지고 위에 이만한 것들을 몇 개 자르면 훤해. 그래서 너무 많이 자른 것 같고 몇 개 자르면 못 자를 것 같고 엄두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자르는 거예요. 미리미리 잘라내면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 너무 훤해. 그러니까 이걸 잘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너무 많이 잘라내면 낙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도장지를 잘라서 낙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너무 크게 놔뒀다가 한 번에 잘라내니까 낙과가 되는 거지 도장지를 쳐서 낙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맹점이 뭐야? 이를 몰아서 하는 거. 도장지 크게 내부뒀다가 한 번에 자르고 전지도 가만히 놔뒀다 한 번에 자르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요. 수시로 잘라주고 수시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크게 잘라놓고 몇 개만 자르니까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벌써 한 발점 된 이 정도 되는 도장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속에 결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잘라내려니 남겨둘까지는 없고 남겨둘 수도 없고 잘라내니까 속이 훤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겨둘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길게 남겨놓고 옆으로 눕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또 복잡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는 여러분들이 이 나무는 스스로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균형을 맞춰놓고 뿌리에는 질소를 저장하고 지상부에는 탄수화물을 저장을 해놓고 겨울잠을 자.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만들어 놓고 겨울잠을 자는데 우리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와서 전지를 홀라당해 80%를 70% 80%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하고 지상부하고 지하부와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상부를 이렇게 잘라내면 사실은 뿌리도 이렇게 잘라 주셔야지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상부만 자르고 지하부는 잘라요, 안 잘라요? 예? 그 못 자르는 거지 못 잘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있어. 균형이 깨졌어.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부에는 탄수화물을 저장을 시켜놓고 뿌리에는 질소를 저장시켜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지상부에는 탄수화물은 70% 80%로 다 잘라내. 근데 지하에 질소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잖아요. 질소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만의 가지 겨울에 이만의 가지 전지를 하나 하잖아요. 그럼 주머니에서 요소 비료를 한 주먹씩 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줘도 왜? 지상부에는 잘라내고 지하부에 있는 질소는 안 잘라내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달 8월달 되면요 잘라내는 것만큼 똑같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질소 성분이 올라가서 필요한 가지를 또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복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상부를 잘라내면 지하부도 이렇게 잘라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가을 전정은 미리 잘라내잖아요. 미리 지상부의 도장지를 잘라내서 나머지 가지의 양분을 저장을 시키면 그 기간 동안 스스로 여러분들이 안 잘라도 스스로 뿌리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뿌리를 줄인다고요. 나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으면 딱 균형을 맞춰서 겨울잠을 자. 그래서 잎이 다 떨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겨울에 도장지 다 잘라놓고 겨울에 전지하면 전지하는 양이 없는 거예요. 잘라낼 게 이제 많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상부도 잘라낼 양이 거의 없으니까 균형을 빨리 맞추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전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응?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복숭아 잎이 광합성을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 그 만들어진 양분이 다 과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 과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양분이 과일로 저장이 돼서 과일이 크고 빨갛고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질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뿌리에서 질소가 오면은 그 질소의 양과
과일로 저장돼야 될 일부 질소의 양만큼 똑같은 양이 질소하고 탄수화물이 결합이 돼서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꽃눈도 만들고 도장지도 만들고 새잎도 만들고 세 가지도 만들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량을 만들어서 새로운 잎, 가지, 줄기 이런 데 만드는데 쓰이면 딱 맞는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질소기가 너무 많어. 이렇게 많으면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과일로 저장을 돼야 되는데 질소의 양만 똑같은 양이 탄수화물이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이 어마어마한 단백질을 만들어. 이게 다 어디로 가요? 도장지로 간다고요. 도장지 만들어지는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과일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질소하고 결합을 해서 엉뚱한 데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뿌리에서 질소가 여러분들이 수확 시기 상반기 6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질소가 필요한데 6월달이 넘어서 과일이 수확되고 과일이 익고 과일이 깔이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질소가 없어야 돼. 질소기가 다 끊어져야 돼. 그래야지 탄수화물이 과일로 저장되지 질소하고 결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질소의 양만큼 잎에서 만들어진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나머지 탄수화물이 과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과일로 저장되는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잘고 깔이 안 돌고 맛이 없고 이러는 복숭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수확 시기에 질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질소기 여러분들 끊어줄 수 있어요? 없으면 없어요? 그럼 주지 말아야지. 주니까 못 끊는 거예요. 주니까. 딱 끊으려면 안 줘야 되는데 끊지도 못하면서 자꾸 주니까 이 시기에도 자꾸 질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과가 심하게 되고 맛이 없게 되고 이런 복숭아가 되는 겁니다. 자, 잎에서 만들어진 낙과가 여러분들 복숭아 낙과 많이 되잖아요. 복숭아 낙과가 왜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복숭아는 해마다 복숭아 낙과가 심하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니면서 전지 안했는지 보면 노란 복숭아 봉지가 매달려 있으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있는 게 뭐라고요? 도장지. 노란 봉지가 매달려 있으면 거기에는 100% 도장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도장지 때문에 낙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도장지가 없으면 낙과 안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만들고 질소에서 뿌리를 만들어서 이게 결합이 돼서 단백질이 되는데 잎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뿌리에서 올라온 질소와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이 소모되는 당분이 많아져서 과일로 공급되는 양이 적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 양이 다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네? 단백질을 만드는 이 양분이 다 어디로 간댔어요? 도장지로 다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도장지는 장마 시기에 더 잘 올라와요? 아니면 장마 지기 전에 도장지가 잘 올라와? 장마 진 다음에 장마 시기에 도장지가 더 올라와요? 장마 시기에 도장지가 더 오르잖아. 왜? 토양에 있는 양분이 비가 오니까 그 비인물에 녹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과일로 자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장마 시기에는 햇빛이 있어요, 없어요? 햇빛이 없잖아. 근데 도장지는 계속 커. 근데 도장지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질소랑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랑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게 도장지로 올라가는 건데 장마 시기에는 뿌리에서 물 때문에 질소는 녹아서 올라오는데 햇빛이 없는데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 어디서 나와? 그렇죠. 잎에서 탄수화물을 못 만드는데 질소가 올라오니까 질소 올라오는 양만큼 탄수화물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잎은 햇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 해. 근데 어디선가 탄수화물이 결합이 돼서 자꾸
단백질을 만들어서 도장지가 커지는데 그 탄수화물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고요. 과일에 저장되어 있는 게 거꾸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 시기에 복숭아가 맛다가리가 없는 거예요. 비가 많이, 과일로 많이 비가 물이 들어가서 맛다가리가 없는 게 아니라 양분이 거꾸로 빠져나오니까 맛다가리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과일은, 나무는요, 복숭아에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매달려 있으면 양분이 거꾸로 빠져나와서 다 뺏기면 씨까지 죽기 때문에 부모의 본능에 의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양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저장되어 있는 양분으로 종자를 다 완성시켜서 종자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과일은 스스로 떨군다고요. 그래서 과일이 낙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낙과가 되는 이유는 도장지가 많기 때문에 낙과가 되는 거라고. 질소기가 많기 때문에 낙과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이 크고 과일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질소기가 딱 끊어져야 된다고. 근데 끊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지를 말아야지. 줄 거 다 주고 끊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낙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양분전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양분전환기가 뭐냐면 과일은요, 영양생장을 하고 생식생장을 해요. 근데 양분전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릿고개 겪으셨잖아요. 그죠? 보릿고개, 쌀독에 작년에 저장돼 있던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를 수확해서 먹어야 되는데 보리가 아직 안 익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풀 뿌리니 뭐 그런 것 다 캐다가 삶아 먹고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양분전환기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저장양분 축적기에 양분을 시켜서 그 양분을 가지고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달까지 먹고 살고, 여기서부터는 새로 만들어진 잎들이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그 양분으로다가 과일을 만들고 내년에 꽃눈을 만들고 뿌리를 만들고 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저장양분을 올해 만들어진 잎들에서 만들어진 동화양분으로 반으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양생장은 생육 초기 가지를 만들고, 지금 3월달부터 이제 잎눈이 커지면서 꽃이 피고 잎눈이 나오면서 가지를 만들고 잎을 만들고 줄기를 만드는 그런 생육기 전반기에는요, 영양생장을 해요. 자꾸 잎을 만들고 뿌리를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가지를 만드는 시기예요. 그러면 가지 만들고 잎 만들고 줄기를 만들려면요, 질소가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작년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과 뿔에 저장되어 있는 질소가 결합이 돼서 가지도 만들고 잎도 만들고 줄기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 만들고 줄기 만드는 게 초기에 질소 성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서 세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몸체를 완성해야 돼. 이파리를 다 만들고 줄기를 다 만들고 뿌리를 다 만들어 놔야 돼. 여기까지 5월 말까지. 그럼 6월 달부터는 만들어진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그때부터는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작년에 만들어진 저장 양분으로 소모를 하는 거고요. 여기부터는 새로 만들어진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양분으로 과일에 축적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질소가 많이 필요하고, 이 시기 전까지 질소가 많이 필요하고, 이 시기부터는 질소가 점점 줄어서 과일이 수확할 때는 질소가 딱 끊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비료의 종류와 사용 시기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되는데 생육 초기에는 질소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잎, 가지, 줄기, 뿌리 등 몸체를 만들고, 생육 후기에는요, 수확기, 인산, 마그네슘, 가리, 칼슘 등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산, 마그네슘, 가리, 칼슘은 언제 줘요? 여러분들 이 비료 좋아하시잖아요. 이 비료 주잖아요. 인산도 주고 마그네슘 주고 가리 주고 칼슘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줘요, 여러분들은? 6월달에. 6월달에 이거 주세요? 6월달에 이거 주시는 분은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봄에 한 번에 뿌리고 말어. 봄에 내가 시간도 없고 줄 시간도 없고 뭐 줄 사람도 없다고 봄에 뿌리 한꺼번에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한꺼번에 다 주고 말어. 그러니까 이때는 질소기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부터는 인산, 마그네슘, 가리, 칼슘이 필요한데 전반기에 다 주고 이 시기에 안 줘. 그럼 비가 오면 실려가고 날려가고 하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시기는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되니까 가리, 인산, 칼슘 이런 게 부족해. 부족하다고요. 이 시기에 줘야 되는데 미리 줘놨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비료를 주고 질소를 딱 끊어 주셔야 된다. 요것만 명심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질소 주라니까 질소 주라면 또 엄청나게 퍼부어서 질소 주라는 소리 안 하는데 질소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전반기에만 질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면 여러분들 너무 많이 줘. 안 주셔도 돼. 그래서 후반기에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해서 적장량으로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이나 가리나 칼슘을 주려면 후반기에 줘라.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칼슘 같은 경우는 원체 안 녹기 때문에 봄에 주셔도 돼. 이거는. 예, 칼슘은. 그래서 생육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따라서 뭘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생육 초기 질소 성분이 충분히 공급하고 세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몸체를 딱 완성을 시키고 생육 후기는 수확기에 질소를 딱 단절시키고 몸체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광합성이 잘 되게끔 햇빛이 잘 들어가게 만들어서 양분을 잘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거는 필연 복숭아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과실은 생장과 발육이 순조롭게 완료됐을 때 정상적인 단계를 거침으로써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양분이 다 틀려. 무조건 주면 좋은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나무는 복숭아는 필요로 하는 양분이 따로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비료를 주든 시비를 하든 그렇게 가시라는 거지 무조건 갖다 퍼부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적정 양분을 적기에 공급하고 관수를 잘 해주시고 요거예요. 요거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